서울의 아침은 늘 똑같았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회색빛 햇살,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커피 향이 엷게 섞인 공기. 한지수는 그 속에서 늘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책상은 회의실 근처, 복도 끝에 모퉁이에 있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손놀림으로 서류를 정리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었다. 일본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자들이 한국 지사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고 그들의 언어와 예절, 그리고 눈빛은 모든 직원에게 경직된 질서를 강요했다. 지수는 그 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웠다. 말하지 않는 법, 감정을 숨기는 법, 그리고 실수를 대신 책임지는 법을. 커피 2잔 더 부탁합니다. 일본인 상사 다케다는 매번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커피를 내밀었다. 컵이 그의 손끝에서 잠시 흔들렸지만 아무도 그 작은 떨림을 보지 못했다. 다케다는 고맙다는 말 대신 커피의 온도를 확인하듯 입술을 대고는 미묘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그 순간에도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었다. 회사에서는 미소가 방패였다. 상사의 무례도 동료의 무관심도 미소로 덮어야 했다. 그는 하루 종일 계약서의 숫자와 문장을 정리했다. 단 한 줄의 오타도 허용되지 않는 업무였다. 하지만 아무리 정확히 작성해도 최종 서명은 늘 일본인 이름으로 끝났다. 지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는 습관처럼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 안에는 수정된 보고서, 버려진 아이디어, 그리고 몇몇 사람의 자존심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오전에 자신이 쓴 계약 검토서였다. 아직 결제 서류함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무도 읽지 않았다. 그날도 다케다는 웃으며 말했다. 지수 씨, 이런 서류는 본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배워야겠어요. 그는 서류를 접어 지수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차가운 말투. 하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위계가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가 돌아앉은 뒤에도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컴퓨터 모니터 속 서류 폴더 하나를 천천히 열었다. 이름도 주석도 없는 폴더. 그곳에는 수정되지 않은 진짜 계약서 초안이 있었다. 밤이 되자 사무실에는 불빛이 하나만 남았다. 모든 직원이 떠난 뒤에도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모니터에 반사된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화면 속 문장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언젠가 이 문장이 나를 증명하겠지.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메아리처럼 조용히 사무실을 감쌌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한 그 다짐은 다음 날 아침의 침묵보다 더 묵직하게 남았다. 다케다 히로시는 늘 반듯했다. 셔츠의 주름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발걸음은 정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냉담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국 직원들을 팀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지원 인력이라 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는 같은 표정으로 앉았다. 긴장한 한국인 직원들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할 때 그는 가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흥미가 없었다. 지수가 설명을 마칠 때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한 씨, 당신의 의견은 흥미롭지만 감정이 너무 앞서 있네요. 숫자로 말하세요. 그 말은 칼처럼 잘랐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는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언어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회의가 끝난 후 다케다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수를 불렀다. 이 보고서는 수준이 낮아요. 본사에서 배운 적 없습니까? 그의 손끝이 서류를 탁 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다.
지수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다시 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케다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돌아서며 덧붙였다. 지수 씨, 때로는 조용한 게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늘 배경일 뿐이에요. 세상은 주연을 기억하니까요. 그 말은 웃음처럼 가벼웠지만 마음에는 금속처럼 무거웠다.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거기엔 화도 굴욕도 없었다. 단지 피곤한 눈빛과 깊게 눌린 숨만 있었다. 퇴근 후 그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낮 동안 들었던 말이 귀에 남았다. 조용한 사람은 배경일 뿐. 그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며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조용함은 배경이 아니라 무기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가 그렇게 배운 것은 회사가 아니라 세상이었다. 그날 밤 그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다. 삭제된 문장들 사이에 남들이 모르는 주석 하나를 남겼다. 이 수치는 틀리지 않았다. 다만 보는 눈이 다를 뿐이다. 그 문장은 그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같았다. 그리고 그 문장을 저장하는 순간 그의 표정은 처음으로 차가운 확신을 품었다. 새벽 3시,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그러나 한지수의 자리만은 여전히 빛났다. 모니터 화면에 반사된 그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집중되어 있었다. 눈꺼풀이 무거워도 손끝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움직였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작성한 계약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수십 페이지의 조항과 숫자, 외국 법인의 세부 조건까지 완벽히 정리된 문서였다. 그가 만든 이 보고서는 회사의 새 국제 계약의 기초가 될 예정이었다. 다음 날 오전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했다. 일본 본사에서 온 다케다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수 씨, 이건 우리 본사의 문체와 다르네요. 표현이 너무 직설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비난이 섞여 있었다. 수정하겠습니다. 지수는 짧게 답했다. 그러나 다케다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다. 굳이요? 이건 다시 배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보고서 작성은 일본식 사고로 해야 합니다. 그는 문서를 반으로 접어 지수 앞에 내려놓았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르며 울렸다. 동료들이 미묘하게 웃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다케다의 눈치를 봤다. 지수는 그 웃음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다. 한국 직원은 언제나 조심해야 했다. 너무 똑똑해도 너무 침묵해도 둘 다 문제였다. 그날 오후 쓰레기통 위에 그 보고서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흰 종이 위에 붉은 펜으로 그어진 XP 요시가 유난히 선명했다. 그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조용히 꺼냈다. 손끝에 닿은 종이는 아직 따뜻했다. 마치 굴욕이 온기를 남긴 듯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파일을 열었다. 컴퓨터 속 숨겨진 폴더 하나에 보고서 원본을 저장해 두었다.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무실은 적막했다. 에어컨의 미세한 소리와 키보드의 리듬만이 존재했다. 지수는 머리를 들어 천천히 천장을 바라봤다. 플루어레센트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아니라 묘한 고요가 있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이 문서가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올 순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 서류를 다시 한번 읽으며 속삭였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수정했다. 검토 완료. 한지수. 그 한 줄이 그를 지탱했다. 월요일 아침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열렸다. 스크린 속에는 일본 도쿄 본사의 이사진들이 정장을 입은 채 앉아 있었다. 지사는 긴장된 분위기로 조용했다. 아무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케다는 중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통제된 음조였다.
이번 분기 실적은 목표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본사 지침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부장들은 고개를 숙인 채 메모를 적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실제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 수치는 지수가 정리한 것이었다. 회의 중반 일본 본사 임원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새 계약 보고서의 리스크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다케다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제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지수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 문장은 거짓이었다. 그가 만든 보고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대신 왜곡된 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화면 속 본사 임원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습니다. 실수가 없는 보고서였어요. 다케다는 그 말에 살짝 허리를 숙였다. 주변에서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지수는 손바닥을 맞대지 않았다. 대신 그 박수 소리를 귀로만 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비웠다. 지수는 천천히 회의실 테이블을 정리했다. 다케다의 자리에 남겨진 물컵 안에는 아직 미지근한 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컵을 치우다 잠시 멈췄다. 투명한 유리 안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피곤함 속에서도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날 오후 팀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엔 실내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다케다는 지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씨, 어제 보고서의 숫자 중 하나가 틀린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하세요. 그는 아무 감정도 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틀린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자만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수는 복도의 창문 앞에 섰다. 유리 너머로 서울의 건물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 빛 사이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그 반사된 얼굴에 속삭였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기억하면 된다. 그 말은 바람보다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아직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윤혜진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 눈빛은 늘 주변을 세심히 살폈다. 그녀는 처음부터 한지수를 다르게 보았다. 말이 적고 표현이 서툴렀지만 그의 보고서는 언제나 가장 정확했고 그의 계산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점심시간 사무실 안은 잡담으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일본 상사의 취향을 맞추는 법을 이야기했고 또 누군가는 승진 명단을 예측했다. 지수는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다. 혜진이 그 옆에 앉았다. 오늘도 혼자 남아서 일했어요. 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가끔은 그렇게 다 참고만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지수는 미소로 답했다. 모르는 게 때로는 편할 수도 있죠. 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지만 마음 한켠이 답답했다. 그녀는 다케다가 회의 때마다 지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 한씨, 그건 한국식 사고예요. 감정이 너무 드러나네요. 그 말들이 공기처럼 퍼질 때마다 혜진은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다. 팀장님, 한지수 씨가 그 보고서 썼어요. 그 숫자는 다케다 씨가 바꾼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도 침묵했다. 하루는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남았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 씨,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계속 참고 있으면 결국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웃었다. 혜진 씨, 세상에는 말보다 오래 남는 게 있어요. 뭔데요? 기억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먼저 걸어 나갔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좁았지만 이상하게 커 보였다.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날 밤 그녀는 집에서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문득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기억이요. 그 한 단어가 묘하게 오래 맴돌았다. 며칠 후 사무실에 새 프로젝트 공지가 붙었다. 일본 본사와의 공동 계약 검토. 팀장은
다케다였다. 명단에 한지수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지원 업무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해지는 순간 속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지수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저 책상 위의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름이 없어도 일은 남아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혜진의 가슴 속엔 이상한 울림이 있었다. 그날 퇴근 무렵 그녀는 그에게 작은 종이컵 커피를 건넸다. 힘내요. 지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커피를 들어 올리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 커피는 따뜻하네요. 오늘은 그거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혜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는 것을. 다만 그 방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할 것임을. 회사는 분기 실적 달성을 축하한다며 고급 식당에서 회식을 열었다. 일본 본사의 간부 2명이 내려왔고 직원들은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와규 스테이크와 사케 병이 줄지어 있었다. 겉으로는 축하 자리였지만 그 공기 속에는 미묘한 위계가 섞여 있었다. 다케다는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왼쪽에는 본사 부장이, 오른쪽에는 부서의 한국인 관리자가 자리했다. 지수는 끝자리, 거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주변의 분위기를 살폈다. 건배가 끝나자 다케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본사에서 특히 만족했습니다. 일본식 정밀함이 통했어요. 그 말에 모두 박수를 쳤다. 지수는 조용히 잔을 들었다. 그러나 다케다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지수 씨, 이번엔 수고했어요. 보고서 초안 기억나죠? 그의 웃음은 부드럽지만 그 속엔 냉소가 있었다. 그 문서 덕분에 제가 본사에 한참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어요. 한국식 표현이 너무 많아서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지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배우겠습니다. 그 말에 다케다는 사케를 따르며 덧붙였다. 지수 씨, 세상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중심에 서고 어떤 사람은 배경이 되죠. 당신은 좋은 배경이에요. 순간 공기가 얼었다. 웃음이 멎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케다를 말리지 않았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수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그는 잔을 들어 다케다에게 술을 따랐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그는 술잔을 다케다에게 건네고 자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식탁 위에 반사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표정엔 굴욕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어떤 결정이 이미 내려진 듯한 차분함이 있었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 본사 부장이 다케다에게 말했다. 이번 계약 검토 문서에 사소한 오류가 있던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케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제가 수정 중입니다. 지수의 눈빛이 그 말을 조용히 따라갔다. 식당을 나설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펴며 흩어졌다. 지수는 홀로 서 있었다. 손에 쥔 얇은 영수증이 젖어가고 있었다. 배경이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는 이상한 평온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다시 확인한 사람처럼. 그가 걸어가는 길 뒤로 비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날 밤 그는 회사 메일 서버에 로그인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삭제된 보고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만든 원본 보고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파일을 복원시켰다. 화면에 뜬 문서 제목은 단 하나였다. 계약서 원안 한지소. 그의 손끝이 마우스를 멈추었다. 모니터 불빛 속에서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다. 이제 침묵이 말할 차례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밤 11시가 넘은 회사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한지수의 자리엔 여전히 은은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는 커피 잔을 옆으로 밀어두고 모니터에 집중했다. 화면 속에는 복잡한 계약 조항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다. 숫자와 문장들이 얽힌 그 파일은 아무도 열어본 적 없는 폴더 안에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Confidential, Internal Review. 그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다케다가 승인한 서류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고 있었다. 단 한 줄의 조항이 잘못 번역되어 있었다. 표면상으론 사소했지만 그 한 줄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쓰기 시작했다. 문장마다 각 나라의 법률 용어를 대조하고 각 줄을 달았다. 키보드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다. 그것은 음악처럼 들렸다. 외로운 음악, 그러나 단단한 리듬이었다. 잠시 후 시스템 보안 경고창이 떴다.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사원증을 리더기에 가져갔다. 승인됨, 화면이 다시 열렸다. 그는 본사 서버에 연결된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며칠 전 그는 본사 법무팀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실명 대신 암호화된 코드 이름으로. 그들은 조용히 한국 지사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 내부에서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한지수였다. 그는 이메일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우린 당신의 조용함을 믿습니다. 그 문장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지수는 수정된 문서를 다시 저장했다. 파일명은 바뀌었다. Final Draft, Not for Approval.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속삭였다. 이건 언젠가 드러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는 자신의 USB에 복사본을 옮기고 금고 안에 넣었다. 금속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다. 그는 잠시 창가에 섰다. 거리의 불빛이 물에 번졌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서류 위를 지나온 손, 수없이 눌려온 엔터 키, 그리고 여전히 흔들림 없는 손가락. 그 손은 복수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진실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는 손이었다. 그는 불을 끄기 전 메모 한 줄을 남겼다. 본사 확인 완료. 모든 수정 내역 기록 보존. 모니터 화면이 어둠 속으로 꺼질 때 그의 얼굴엔 미묘한 평온이 스쳤다. 그리고 그날 밤 회사는 조용했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 전체가 들썩였다. 아침부터 일본 본사로부터 긴급 공문이 도착했다. 신규 계약 4건 잠정 중단. 메일을 읽은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다케다가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모두 10분 안에 회의실로 오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공기에는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을 피하려는 본능. 다케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본사에서 계약서 번역 오류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지수에게 향했다. 한씨, 이거 당신이 초안 만들었죠?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네, 초안까지만요. 그 이후 수정은 본사 검토팀이 아니요. 다케다가 말을 끊었다. 당신이 만든 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었다. 아무도 지수의 편을 들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일본 본사 부장이 화상회의 화면에 등장했다. 이번 건은 심각합니다. 계약 문서의 제14조 번역 오류로 인해 상대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케다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사과드립니다. 내부에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그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지수를 향한 은근한 비난이 있었다. 모니터 앞에 본사 임원이 덧붙였다. 본사에서는 한 가지 더 확인 중입니다.
수정 로그에 이상한 접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지사 내부 계정으로 접근한 흔적이요.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지수로 쏠렸다. 다케다가 낮게 물었다. 그거 당신 아닙니까? 지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접근 기록은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본사 임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잠시만요. 로그를 더 보니 그 계정은 법무팀 인증 계정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접근 승인자는 다케다 히로시. 회의실이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 다케다의 얼굴이 굳었다. 그럴 리가.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본사 임원의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수정자는 한지소. 수정 내용은 오류 수정, 손실 방지 조항 추가. 덕분에 회사는 손해를 피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다케다에게 향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변명했다. 그건 단순한 착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했다. 본사 로그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오류를 바로잡은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완벽히 단호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자리를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도에 홀로 서 있던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빛 아래서 그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엔 오만도 승리도 없었다. 단지 오래 기다려온 균형이 맞춰졌다는 평온함이 있었다. 회의 다음 날 회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아무도 전날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이의 눈빛 속에는 불안이 새우며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지수를 피하듯 지나갔다. 그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아무 일도 없던 듯 보고서를 정리하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의 반사 속 그의 얼굴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표정이 아니라 분위기가 달랐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점심 무렵 다케다가 나타났다. 회색 양복에 완벽히 매만진 넥타이. 그러나 눈갠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한씨, 잠깐 봅시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라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다케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본사에 보고서 올린 게 당신입니까?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본사 요청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권한이 있었나요? 그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회사의 손실을 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다케다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차가웠다. 당신은 경계를 넘었어요. 조직은 개인의 판단보다 위에 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 조직은 절대적인 말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케다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이건 당신의 근무 태도 보고서입니다. 최근 상사 지시 불이행으로 평가가 좋지 않아요. 지수는 문서를 내려다봤다. 비협조적, 소극적 태도라는 단어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그 밑에 적힌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조직 내 소통 부족, 향후 주의 요망. 그는 고개를 들고 다케다를 바라봤다. 소통이라?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다케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늘 조용히 끝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남을 뿐이죠. 그 말에 다케다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 짧은 문장은 그 어떤 항변보다 무거웠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지수는 복도로 나왔다. 사람들은 그를 힐끔거렸지만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혜진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다만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날 오후 본사에서 메일이 도착했다. 한지수, Korea Branch Legal Operations Verification. 혜진이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닫았다. 이제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칼이었다. 이틀 후 긴급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일본 본사 임원 3명이 한국지사로 직접 내려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의 허리가 자동으로 숙여졌다. 회의실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끝에 다케다가 앉아 있었다. 한지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본사 측의 요청으로 배석하게 되었다.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 창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공기의 무게가 어깨 위로 내려앉는 듯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본사 이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번 계약 오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케다가 먼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검토는 제가 진행했습니다. 다만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본사 이사의 목소리가 그를 끊었다. 기록상 계약 검토는 법무 운영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 지사에는 그 역할이 최근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다. 본사 이사는 서류를 들었다. 서류상으로는 한지소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창가 쪽으로 향했다.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한 움직임, 그러나 공기 전체가 달라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지난달부터 법무 운영 담당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다케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럴 리가. 내가 왜 보고받지 못했지? 본사 이사가 대답했다. 본사에서 직접 임명했습니다. 당신의 보고 체계 외부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순간 다케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군가 종이를 떨어뜨렸다. 혜진은 손끝을 꼭 쥐었다. 본사 이사는 말을 이었다. 지수 씨, 이번 계약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 조항은 이미 수정했습니다. 손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 내부 검토 과정에서 왜곡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케다를 바라봤다. 보고서의 최종 수정자는 다케다 팀장님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다케다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본사 이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번 사안은 한지소 씨의 보고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덮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다. 다케다는 여전히 앉은 자리에서 손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다. 회의가 끝나자 본사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말했다. 침착한 대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 방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질서가 뒤바뀌는 소리였다. 회의가 끝난 지 며칠 뒤 본사에서 긴급 감사단이 도착했다. 회의실에는 다시 긴 테이블이 놓였고 벽에는 프로젝트 검토 최종 보고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모두의 얼굴엔 피로와 긴장이 묻어 있었다. 한지수는 그날도 조용히 자리했다. 창가 쪽 빛이 가장 약하게 닿는 자리였다. 다케다는 여전히 중심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미소는 이전보다 훨씬 얇았다. 오늘은 본사 감사단이 직접 오셨습니다. 최종 결제 서명 절차를 진행하죠. 본사에서 온 중년의 감사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모든 문서는 결재권자의 서명으로만 유효합니다. 현재 서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다. 다케다가 즉시 대답했다. 그건 저입니다. 본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눈썹을 찌푸렸다. 아닙니다. 최근 인사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고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신규 서명권자, 법무 운영 책임자, 한지수.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천천히 창가 쪽으로 옮겨갔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네, 맞습니다. 제 서명이 최종 검토에 필요합니다. 다케다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이 팀의 총책임자인데 감사관이 조용히 말했다. 결정은 본사에서 내려졌습니다. 권한은 이미 이전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지수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서류철을 열었다. 이것이 계약서 최종본입니다. 그가 페이지를 펼칠 때 종이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계약서 첫 장을 넘겼다. 하단엔 공백이 있었다. 사인을 위한 자리. 그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사인을 마치는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감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계약은 공식적으로 유효합니다. 누군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다케다는 아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굳어 있었다. 그때 본사 감사관이 덧붙였다. 참고로 이번 보고서의 오류를 바로잡은 사람도 한지소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들의 눈빛 속엔 놀람과 묘한 존경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덮고 고개를 숙였다. 모두의 협조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가 자리에 돌아와 앉는 순간 다케다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불가능해. 지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햇빛 한 줄기가 들어와 그의 손등에 닿았다. 그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복도는 술렁였다.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한지수, 서명권자래. 진짜였어. 그 조용한 사람이? 그 속삭임들이 마치 파도처럼 회사 전체를 덮었다. 다케다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메모가 흩어져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몇 초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지수가 천천히 들어왔다. 둘 사이에는 짙은 침묵이 흘렀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본사에서 요청한 결제는 완료했습니다. 다케다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공허했다. 지수는 말을 이었다. 다케다 팀장님, 보고서 오류는 고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남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비난이 없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다. 다케다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 일했는지 몰라요? 압니다. 지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존중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하죠. 그 말에 다케다는 말을 잃었다. 손끝이 흔들렸다. 그는 자존심이 아니라 무너진 질서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이었다. 지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는 팀장님을 이기려 한 게 아닙니다. 회사를 지키려 한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 한마디가 다케다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그는 책상 위에 펜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틀렸군요.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지수는 분명히 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배운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문 밖에는 오후의 햇빛이 건물 벽을 타고 흘렀다. 먼지 입자들이 그 속에서 떠다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가 문을 나서기 전 다케다가 낮게 물었다. 지수 씨, 그는 돌아보았다. 이런 세상에서도 침묵이 힘이 될까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네, 진심이 있다면 언젠가는 들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멀리 창문 밖으로 향했다. 구름 사이로 빛이 흘러내렸다. 그날 회사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권력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며칠 뒤 전사 회의가 열렸다. 프로젝트 복구 및 내부 감사 결과 보고라는 문구가 스크린에 떠 있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였다. 다케다는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창백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지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 속엔 경계와 호기심, 그리고 묘한 존경이 섞여 있었다. 회의는 본사 감사관의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이번 사안의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멈췄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오류를 발견하고 보고한 인물은 한지수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는 약 12억 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바뀌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평가입니다. 회사의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울림이 있었다. 감사관이 말을 이었다. 반면 관리 책임자는 다케다 히로시 팀장으로 확인되었으며 내부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자 다케다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회의실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다. 본사 감사관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 내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 박수는 축하가 아니라 안도의 표시였다. 다케다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수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혜진이 그의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끝났네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다케다를 피해 걸어 나갔다. 그의 자리 앞에는 서류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업무평가 보류 통보서. 그는 그것을 천천히 접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었다. 그리고 시선을 들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지수를 바라봤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단 한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말이 오갔다. 다케다의 눈빛엔 후회와 분노, 혼란이 섞여 있었다. 지수의 눈빛엔 단 하나,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인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벽을 타고 멀리 번졌다. 그가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다케다는 처음으로 눈을 피했다. 그의 자존심이 그 짧은 시선 속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복도 끝 지수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회사는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복도의 공기,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인사하는 목소리의 높이까지. 한지수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 놓고 간 작은 상자가 있었다. 열어보니 구겨진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한 장을 펼쳤다. 그 위에는 낯익은 붉은 펜 자국이 있었다. 본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몇 달 전 다케다가 그에게 돌려준 보고서였다.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었다. 웃음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그림자를 다시 본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서류를 반듯하게 펴서 파일에 넣었다. 그리고 프린터를 켰다. 잠시 후 새로 출력된 보고서를 들고 본사 감사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감사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내밀었다. 감사관이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그때 버려졌던 초안입니까? 네. 수정 전 원본입니다.
왜 지금 제출하죠? 지수는 대답했다. 진실은 늦게 와도 기록은 남아야 하니까요. 감사관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이건 보존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지수는 인사하고 나왔다. 복도를 걸을 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보고서의 사본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한지수 씨. 돌아보니 다케다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 보고서 아직 가지고 있었군요. 네. 버려진 것도 기록이니까요. 다케다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옳았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존중이요. 그 말에 다케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입술을 떨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보고서를 가슴에 안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며 유리 속에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다. 한 사람은 무너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지수는 서류를 바라봤다. 그 위에 잉크 자국이 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그는 속삭였다. 결국 글자가 기억을 대신하네. 문이 열리고 그는 조용히 걸어 나갔다. 복도 끝, 창문 밖으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복도에서 들리던 웃음소리의 톤이 바뀌었고 회의실 앞에서 사람들이 다케다를 피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예전엔 모두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조심했지만 이제는 그를 지나칠 때 시선을 피했다. 그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한지수는 여전히 조용했다.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전보다 주변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꼈다. 누군가는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커피를 대신 내밀었다. 그 작은 변화들이 그에게 충분했다. 하루는 퇴근 무렵 다케다가 그의 책상 앞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놀라며 시선을 돌렸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인사를 했다.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둘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긴 침묵이 흘렀다. 다케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 기억합니까?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조용한 사람은 배경일 뿐이다. 그 말씀이요? 다케다는 눈을 감았다. 그땐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죠.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넘어설까봐. 그 말에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놀라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누굴 이기려 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잖아요. 다케다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표정엔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하고 싶어요. 그 말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필요해요. 다케다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틀렸어요. 조용함이 약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지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도 팀장님께 배운 게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에서 드러나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케다는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지수는 그 손을 바라봤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주 미세한 온기가 퍼졌다. 그가 회의실을 나가려 할 때 다케다가 말했다. 지수 씨. 그는 돌아보았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바뀌었어요. 나도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바뀐 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본질은 그대로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문이 닫히자 다케다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해방이 있었다. 다음 날 본사 내부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다. 업무 운영 책임자 한지소, 내부 윤리보고 우수 사례 선정.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사무실 복대는 그 소식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다. 지수 씨, 축하해요. 대단해요, 진짜. 그는 미소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그 말에 혜진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얼마나 외롭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사내 카페에서 사람들은 그를 흘끔거리며 이야기했다. 저 사람 조용해서 아무도 몰랐는데 서명권자였대. 대단하지 않아? 일본 본사까지 바꿔버렸잖아. 그 말에 누군가 속삭였다. 조용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그날 오후 본사에서 축하 메일이 도착했다. 한 지소오님의 냉정하고 성실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모든 건 팀의 공입니다. 하지만 그 메일을 본 다케다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쓰라렸지만 깨끗했다. 퇴근 무렵 회사 입구 앞에서 혜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점심 안 먹었죠? 네. 일 좀 마무리하느라요. 그래서 이거요. 그녀는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를 내밀었다. 이제 그만 일 좀 쉬어요. 그는 웃었다. 이게 더 좋네요. 축하보다 따뜻하니까. 그들이 함께 걷는 길 위로 석양이 내려앉았다. 오렌지빛 하늘이 건물 유리창에 비쳤다. 사람들은 여전히 회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냉담하지 않았다.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상하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공기가 달라졌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아마 사람들이 진심을 보기 시작해서일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진심으로 일할 수 있겠네요.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회사의 창문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 불빛 속에서 조용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봄비가 그치고 회사는 새로운 분기를 맞이했다. 본사에서는 계약 갱신을 축하하는 저녁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테이블 중앙에 앉은 사람은 더 이상 다케다가 아니었다. 그 자리는 한지수에게 준비되어 있었다. 식당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있었다. 직원들은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다. 웃음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다. 다케다는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잔을 들고 있었다. 한때 자신이 지배하던 공간이 이제는 다른 온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건배의 시간이 되자 본사 감사관이 잔을 들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지수 씨의 냉정함과 성실함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판단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모두의 박수가 이어졌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담백했다. 그러나 그 울림은 강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누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케다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지수의 앞에 섰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에 멈췄다. 다케다는 잠시 잔을 들고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한지수 씨,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 말에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다케다는 그의 잔에 술을 따랐다. 이건 늦었지만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잔이 거의 넘칠 만큼 가득 채워졌다. 지수는 잔을 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그 말에 다케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술을 자신의 잔에도 따르고 천천히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조용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잔을 들었다. 팀장님께 배운 것도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질서가 있다는 것. 둘은 잔을 맞댔다.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러나 그 짧은 소리는 오랜 시간의 오해와 자존심을 덮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정리하던 순간 다케다가 먼저 일어섰다. 오늘은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다시 한번 돌아봤다. 한지수 씨, 네, 고맙습니다. 지수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가 떠난 뒤 식당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팀 같네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잔 위로 빛이 새우며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였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대표단이 도착했다. 작은 회의실에서 시상식이 열린다는 소식이 퍼졌다. 직원들은 차분히 자리에 앉았다. 앞쪽에는 본사 이사와 감사관 그리고 대표가 자리했다. 이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 분기 최고의 공로자는 한국지사의 법무 운영 책임자 한지수 씨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혜진은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쳤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대표가 상장을 건넸다.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십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 말에 그는 짧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조용함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의미가 생깁니다. 모두가 그 말을 기억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본사 대표는 잠시 그를 불렀다. 지수 씨, 일본에서도 당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궁금하군요. 왜 그토록 침묵했습니까?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말로 설명하면 변명이 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면 진심이 되니까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합니다. 그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 끝에서 다케다가 서 있었다. 그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젠 그냥 다케다라고 부르세요. 그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쟁도 자존심도 없었다. 단지 인정과 평화가 있었다. 다케다는 잠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만년필이었다. 이거 예전에 본사에서 받은 겁니다. 서명할 때마다 당신이 생각날 것 같아서요. 지수는 손사래를 쳤다. 그럴 필요 없어요. 받아주세요. 제게는 정리의 의미니까요. 지수는 그 펜을 받았다. 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감사해야죠. 그들은 짧게 웃었다. 잠시 후 본사 대표가 회의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좋은 장면이네요. 이런 게 협력이죠. 그 말에 다케다는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배웠습니다. 대표단이 떠난 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새로운 온도가 있었다. 혜진이 다가와 물었다.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지수는 펜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의 손끝에서 펜이 빛났다. 그 빛은 작았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회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존중의 침묵이었다. 한지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복도 끝, 창문이 보이는 그 자리. 하지만 이제 그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인사를 먼저 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커피 자국이 남은 표지, 구겨진 모서리. 그 안엔 그가 처음 작성했던 보고서와 메모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다.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미소를 지었다. 이때는 참 서툴렀지. 오후의 햇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흩날렸다. 그는 잠시 펜을 내려두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소리, 모든 게 익숙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때 혜진이 다가왔다. 혼자예요? 네. 잠깐 정리 중이에요. 그녀는 책상 위를 보았다. 그건 그때 그 보고서죠? 맞아요. 버려졌던 그거요. 왜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도 기록처럼 남거든요. 버려졌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 씨는 참 이상해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다 바뀌게 만들었어요. 그는 웃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본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책상에 올려놓았다. 오늘은 커피 내가 사요. 고맙습니다. 그는 컵을 들어 향을 맡았다. 익숙한 향.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의 눈이 창문 쪽으로 향했다. 거리의 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메모지를 꺼내 펜으로 한 줄을 적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것을 서류철 마지막 장에 끼웠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사무실이 하나둘 비워지고 불빛이 줄어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끄고 창문 앞에 섰다. 바깥에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이 자리에서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배웠다. 빛이 사라진 사무실 안, 그의 그림자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작지 않았다. 그것은 묵묵히 자신을 증명한 사람의 크기였다. 새벽, 회사는 아직 어두웠다. 청소 직원이 불을 켜자 빈 사무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창가 쪽 한 자리에는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컵 옆에는 짧은 메모 한 장.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시작합니다. 한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커피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다. 그는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봄비가 그친 뒤의 냄새가 상쾌했다. 책상 위엔 전날 마무리하지 못한 보고서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글씨는 단정했고 한 줄 한 줄이 안정적이었다. 그의 손끝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다. 몇 분 뒤 혜진이 들어왔다.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습관이죠. 다케다 씨가 오늘 일본으로 돌아간대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가 됐죠. 그들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출근길의 사람들,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떠오르는 해. 혜진이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아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끝은 없어요. 다만 조용히 이어질 뿐이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다케다가 들어왔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수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본사로 보내는 인사 보고서입니다. 제 이름 대신 당신 이름을 넣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권위적이지 않았다.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둘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 시선 속에는 오래된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다. 다케다는 가볍게 인사하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지수는 자리로 돌아와 봉투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사무실 안을 부드럽게 채웠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소리보다 깊은 게 있다. 바로 침묵이다. 그는 미소를 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이제 그의 하루는 어떤 박수도 어떤 평가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다. 그 조용함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라 믿으면서 사무실 밖에서 햇빛이 완전히 퍼질 때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하나의 문장처럼 보였다. 존중은 목소리가 아니라 존재로 말한다. 그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다. 조용한 공간, 빛에 물든 사무실, 그리고 커피 한 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완벽한 결말이 있었다.